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 fx라고 주어져 있는데 gx에 대한 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 그래서 먼저 이 녀석을 가지고 좀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모두 다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 자, g'x, 아이고 이것도 왜 넘어가니?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자, 그럼 g'x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게 되면 f의 x 마이너스 미분하면 f의 x 마이너스 x f 프라임 x가 돼버린다. 그러면 f의 x와 마이너스 fx 사라지니까 우리 g 프라임 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x의 f 프라임 x가 돼버려. 자,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를 가지고 gx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냈거든. 그럼 fx라고 하는 녀석을 정적분해서 만들어 놨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gx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4차 함수가 될 거야.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g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G3에서 x가 3에서 gx라고 하는 함수는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G3에서 최대값을 갖고 주어진 녀석이 다항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일단 G'3이라고 하는 녀석은 0이겠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앞에서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구한 식을 보시게 되면 G'X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X F'X, 그럼 G'0은 0인 거야. 오직 한 개의 극값을 갖는 함수가 G'3에서도 0이 되고 G'0에서도 0이 되고, 그럼 얘네들은 물론 극값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극값이 안 될 수도 있어야 되고, 한 개의 극값을 갖는 경우에서 G'3이라고 하는 녀석이 극대가 되면서 최대가 되는 상황이면 될 거고, 지금 이 G'0 이꼴 0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지만 0에서 극점이라고 하는 녀석이 발생해서는 안 돼. 그러면 주어진 3차 함수라고 하는 G'X라고 하는 녀석이 3차 함수가 돼버릴 거니까 이 3차 함수에서 0에서 극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가 되느냐? G'X가 x라고 하는 녀석을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x-3이라고 하는 녀석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였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 미분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2인 2차 함수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서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12라는 녀석으로 나타나는 3차 함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G'0 이꼴 0에서 극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어진 G'X라고 하는 녀석은 0과 3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0과 3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교점이 생겨버리게 되면 다른 점에서 교점이 생겨버리게 되면 극대 극소가 모두 발생하는 그래프가 되어버릴 거고, 그럼 0에서 극점이 아니라 이와 같이 도함수가 증근을 갖는 상황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돼버리거나, 음수죠? 미안해요. 요렇게 그렸어야 되네. 뿅.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가 돼버리거나, 혹은 0을 한 번 지나고 3에서 중근을 갖게 돼버리게 되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부분이 되면서 이때는 3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과 오직 한 개의 극값만을 갖는다. 그 다음 우리가 구한 조건에서 G'0이라고 하는 녀석이 0이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0이라고 하는 녀석을
중근을 갖는 형태로 G'X라고 하는 녀석을 유추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G'X라고 하는 녀석을 0에서 1까지 정적분한 값이 뭐가 되느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 플러스 36x의 제곱의 dx.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의 x 4제곱 플러스 12의 x 세제곱 1 한번 0 한번 마이너스 3 플러스 12 집어넣어서 9. 그래서 주어진 값은 9.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잡을 때 제가 여러분들 설명할 때 좀 빠르고 간략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대표적인 거 3가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대표적인 거 4가지가 돼버리거든요. 그 중에서 3차 함수에서는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극대값이 혹은 극소값만 존재하는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을 생각하더라도 주어진 그래프 개형들은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되고 그 그래프의 개형들 어디서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고 미분계수는 0이지만 극대 극소가 될 수 없는 위치들 찾아내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리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2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y를 구하자. y는 마이너스 fx-1이거든요. 그럼 이 식 같은 경우는 x자리에다가 x-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돼. x-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1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로 잡아놓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2차 함수, 얘도 2차 함수. 이 녀석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이 녀석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일단 두 곡선이 만나서 생기는 알파와 베타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에서 얘를 뺍시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가 0.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는 0. 자, 이 부분에서는 요 식이 중요합니다. 요 식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만나는 점의 좌표는 1과 2가 돼버려요. 자, 2차 함수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리 공식 쓰자. 6분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창의 개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값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써야 되는 이 창의 개수는 2와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의 절대값을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 2 빼기 1의 세제곱 따라서 3분의 1 답은 3번. 2차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곡선의 넓이 혹은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dx로 나타나는 녀석은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 넓이 구하는 거, 요 넓이 구하는 거, 이 절대값 씌워버려야지. 넓이 구하는 거, 이 공식 반드시 잘 써먹을 수 있게 시험 보기 전까지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24번. 자, 여러분들 3차 함수 주어져 있을 때 3차 함수 x절편으로 주어진 녀석 그래프 잡아내는 거 중요합니다. 0에서 중근 같고 2에서 중근 아닌 거 가져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0과 2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0에서 중근이면 그냥 한번 닿았다가 튕긴다. 중근 아니면 뚫고 지나간다. 이때 이 녀석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얘기하지 않는 공식 하나만 기억합시다. 3차 함수가
한 점에서 접하고 한 점에서 그 점에서의 접선이 3차 함수의 다른 한 곳과 만나게 되는 상황. 요거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 왜냐하면 3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서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이 아닌 다른 한 점에서 교점이 생긴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건 뭐냐? 알파에서 베타까지를 3등분을 하게 되면 이 점은 변곡점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고 이 점은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평행하다. 요 녀석과 평행하다. 3등분을 하게 되면 이 부분 이용해서 알파나 베타 혹은 얘하고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점의 x좌표 찾고 혹은 3차 함수가 점대칭 도형이거든. 그래서 점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을 찾는 데 써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와 똑같은 그림에서 공식 하나 얘기할게요. 12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계수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주어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2분의 2 빼기 0, 16이 돼버리니까 3분의 4. 요거 서술형 아니면 이 공식 이용해서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외워서 연습해 주세요. 요거 공식 잡아내고 접점, 교점으로 나타나는 직선 얘같이 하나는 접점, 하나는 교점으로 나타나는 직선 나타나게 되면 주어진 넓이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25번 보시게 되면 곡선 2차 함수와 직선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여러분들 요거 함수 그래프 그리고 정적분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만나는 점부터 찾자. x제곱 마이너스 6x는 0.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6분의 1의 6 마이너스 0의 세제곱 36 아싸 끝! 휙! 자, 2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6번 보시게 되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속함수라는 말로 나타나 있어. 증가하는 연속함수. 여러분들이 증가하는 연속함수라고 하는 일반화되어 있는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조금 위험한 스킬이기는 한데 증가하는 연속함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걸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뭐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 증가하는 연속함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는 뭘까? 그치, 1차 함수지. 증가하는 1차 함수. 1차 함수는 연속이거든. 그러면 증가하는 연속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증가하는 연속함수 중에서 구체적이고 내가 써먹기 되게 편한 단 한 가지의 예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어.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라고 하는 녀석은 fx-3 더하기 4이다. 자,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y 꼴 fx라고 하는 녀석을 x축으로 3,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그리고 나서 0에서 6까지 정적분의 값이 0으로 주어져 있어. 그럼 0에서 6까지 정적분의 값이 0이고 증가하는 연속함수기 때문에 나 그냥 대표적인 예를 하나 이렇게 잡아버릴게. 모든 함수가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일치한다. 그럼 증가하는 연속함수 직선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 녀석을 3, 6, 9라고 하고 이 지점을 마이너스 4, 4, 8로 잡고 그러면 증가하는 연속함수를 x축으로 3만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해도 일치한다. 0에서 6까지 정적 분한값도 0이다. 그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해도 일치한다. 그럼 6에서 9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의 넓이가 지금 밑변의 길이가 3이고 4니까 6이잖아요. 그럼 여긴 6이 될 거고 3, 4, 12가 돼버리니까 주어진 녀석의 답은 18이 돼버린다. 연속함수, 증가하는 연속함수. 그러니까 증가하는 연속함수 가운데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답이 항상 똑같이 나타날 거라는 거거든. 그러면 증가하는 연속함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함수는 뭐겠느냐? 1차 함수.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항상 똑같다. 결국 이 조건이라고 하는 녀석을 좀 잘 읽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게 간단한 녀석으로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 그래서 26번 문제 같은 경우 4점짜리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잠깐 살짝 야매스러운 이런 스킬들을 써먹게 되면 계산이나 답을 찾아내는데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버립니다. 자, 27번으로 넘어갈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졌네요. 위치. T=2에서 점 P의 속도가 0일 때 T=0에서 T=2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자, 2에서의 속도가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어진 위치를 미분해서 4t의 세제곱 더하기 3at의 제곱을 이용해서 속도가 0이 되도록 하는 2에서의 속도가 0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입하게 되면 8, 4, 32 더하기 12a가 0이다. 그럼 12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32가 돼버리고 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돼버리겠네. 자, 그러면 지금 0에서 2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녀석을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 A가 3분의 8로 주어져 있으니까 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8T의 제곱이 돼버리고 4T의 제곱으로 묶으면 XT 마이너스 2가 돼버리죠. 그럼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우리 뭘로 나타나느냐? 0, 2라고 하는 녀석에서 만나고 접하고 그 다음에 지나는 형태가 돼버려. 그럼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의 넓이 구하면 되거든. 앞에서 얘기했네요. 12분의 4에 2 빼기 0의 4제곱 따라서 3분의 1의 8이 돼버리니까 16이 돼버리는 거죠. 16이 돼버리니까 3분의 16이 바로 주어진 문제의 답입니다. 자, 접점, 교점 나타날 때 넓이 찾아내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자, 28번으로 넘어갈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다. 자, P가 시각 T=0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근데 그때까지 T일 때부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2분의 9래요. 자, 지금 속도 함수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죠. 그럼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T=0일 때, 그 다음 A일 때 주어진 속도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일 때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A까지. 자, 움직인 거리가 2분의 9래. 우리 속도 함수 주어져 있을 때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녀석은 정적분의 값으로 나타났죠. 2차 함수 0에서 A까지 주어진 넓이 찾아야 돼. 6분의 1에 a 빼기 0의 세제곱이 2분의 9가 되면 되겠구나. 그럼 6분의 a 세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9가 돼버리니까 a 세제곱은 27이 되면서 a의 값은 3. 넓이 공식 제발 좀 기억하시고요. 자, 29번으로 가볼게요. 자, t=0에서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시각에서의 속도가 주어졌다.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속도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3t의 제곱 플러스 t와 2t의 제곱 플러스 3t가 같아지면 되고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2t는 0이 되면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t는 2가 돼버려요. 즉 t가 2일 때 속도가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거든. 자, P의 위치를 찾자. 자, 정적분, 부정적분 하게 되면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t제곱.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적분상수 0. 자, Q의 위치를 찾아주자. 3분의 2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t제곱.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0. 자, 그러면 t 이꼴 2일 때 점 P의 위치는 8 더하기 2가 되면서 10이 돼버리고 점 Q의 위치는 3분의 16 더하기 6이 되면서 3분의 18, 34.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10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녀석과 3분의 34라는 위치에 있는 녀석의 거리는 둘이 빼주면 되죠. 그래서 거리는 3분의 4가 되고 9a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12가 주어진 문제의 답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학교 프린트 최대한 간략하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풀이 과정 만들어 놨고요.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고 그 과정 중에 숨어져 있는 개념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화이팅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